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미주, 27의 식품회사 사무원이다. 얼마 전 6개월 정도 연애 후 남친 왕진상과 결혼해서 현재 신혼이다. 하지만 이 결혼은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결혼하기엔 지금 나이가 딱 적당하다는 생각만 한 게 너무 후회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후회를 하게 만든 건 바로 시어머니. 왕진상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시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다고 하는데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면서 모시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솔직히 속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언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나. 그러다 30 넘어버리면 어쩌지? 불안했고 그때 진상에 힘들 땐 내가 반드시 널 지킬 거야. 그 말 하나만 믿기로 하고 진상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다. 어쨌든 시어머니도 갓 결혼했을 때에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다. 시집살이도 전혀 없었고 이대로면 같이 살아도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월급날이 돌아온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주야, 너 오늘 월급날 맞지? 통장하고 도장 이리 가져와라. 네? 그건 왜 필요하신데요? 그거야, 이 집 돈 관리는 전부 내 속안이니까 그렇지. 너도 이제부터 월급은 통째로 나한테 맡겨라. 나는 당연히 싫다고 했고 그러자 시어머니의 불벼락이 내리쳤다. 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잘 들어. 우리 집에선 내 말이 곧 법이야.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얼른 내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와 버렸고 월급 통장을 강제로 뺏기는 사태는 면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전까지는 별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만든 요리가 맛이 이상하다는 둥, 빨래를 왜 그렇게 걸레처럼 개냐는 둥, 이게 다 월급을 통째로 안 맡겨서 일어난 결과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었다. 잔소리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에 주인 말을 안 들어? 이런 못 배운 것 같으니라고? 나야 진상씨가 어머니랑 꼭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살고 있을 뿐이다.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같이 살아야 할 이유도 나한테는 없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며 칭찬은 못 들을 망정 이런 구박이나 받고 있다니 정말 어이상실. 참을 수가 없어서 진상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 엄마 말대로 우리가 얹혀 사는 건 맞지. 근데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얹혀 살다니? 누가?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얹혀 사는 게 된 건데? 애초에 내 생각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고 갑자기 무서워졌다.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다. 헉! 이게 뭐야?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나는 내 눈을 의심하고 말았다. 방문 손잡이가 망가졌고 방안이 도둑이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제일 먼저 통장 생각이 났고 샅샅이 찾아봤지만 역시 통장과 도장이 보이지 않았다. 도둑이다 라고 확신한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언제 왔니? 헉! 어머니, 집에 도둑이 헉! 시어머니의 한 손에는 내 통장이, 다른 한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다. 얼마나 큰 돈이라고 잘도 숨겨놨더라. 찾느라고 내가 수고 좀 했다. 그건 제 통장이랑. 내가 이건 내놓으라고 했지? 그렇게 한번 말했을 때 들었어야지. 이 집 재산은 전부 내가 관리해. 알았니? 시어머니의 막가파 행동에 정말 화가 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줘요. 얘가 어디서? 나는 시어머니 손에서 통장과 도장을 다시 빼앗았고 그대로 친정으로 달아났다. 내가 울면서 사정을 설명하자 엄마 아빠는 세상에 말도 안 돼.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 딸.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 라고 내 편을 들어주셨고 나는 곧바로 이혼 서류를 왕진상에게 보냈다. 지금까지 내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무시하고 결혼 당시에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은 남편이다. 그런 남자에게 남은 미련은 없었다. 왕진상한테서 톡도 오고 전화도 왔지만 일절 상대하지 않고 무시했다. 그러자 왕진상은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내가 잘못했어. 나 자기 사랑해. 제발 다시 돌아와줘. 그렇게 못해. 네버.
그러지 말고 마음 돌려 제발. 우리 진상이가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한 번만 져주렴. 나도 이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왕진상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친정으로 찾아와서 나를 자극했다. 없던 일로 하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는 자기 잘못에 대해선 이런 방구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진상은 펑펑 울면서 이혼을 물리겠다고 하지 않으면 계속 버틸 추세였다. 곤란해하는 나를 지켜보던 엄마가 내 생각에는 말이지 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럼 당분간 두 분이 미주랑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 싶은데? 여기서요? 그래, 진상이 너 우리 미주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런데 어머니 혼자 있는 건 걱정이고 우리도 미주가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사부인 말씀처럼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래? 엄마까지 대체 왜 저러는 건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뭐 이런 눈짓을 나한테 보냈다. 그게 정말이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도 찬성이지? 장모님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잖아. 응?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래, 니들이 그러고 싶다면야 뭐 라면서 동의를. 결정 한번 시원해서 좋네. 자, 그럼 우린 오늘부터 한 식구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너무 잘 됐다. 그럼 자네 월급 통장하고 도장 나한테 주게. 네? 실은 우리 집도 사돈댁하고 마찬가지로 집안 돈 관리는 내가 다 하고 있어서. 네? 내 집에 왔으면 내 집 법도에 따라야지.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 싫으면 내 이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위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무슨 그런 억지를. 그럼 진상이 자넨 욕실 청소부터 해. 욕실 청소요? 객 식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집에는 우리 집 법도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럼 그걸 제대로 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다시 시키고 또 시키고 반복해야겠지? 사부인은 정원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거기 청소. 밖이 좀 춥긴 한데 얹혀 사는 거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죠. 어서요. 저기요, 나더러 뭘 하라고요? 아빠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정원 청소를 시켰다. 아빠도 엄마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분풀이를 할까 싶게 왕진상과 시어머니를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 계속 일을 시켰다. 제가 잘못했어요. 항복입니다. 아직 하던 일이 안 끝났어요. 제대로 하세요. 손이 얼어서. 핑계대지 말고 구석구석 깨끗이 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두 사람이 기부업을 선언하고 쓰러졌을 때는 이미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니, 시간이 이렇게나 됐어? 그럼 그만 가서 자야겠네. 네네. 내일은 4시에 일어나서 식구들 먹을 밥 해놓고 우리 일어나기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싹 다 버리고 청소까지 끝내세요. 더는 못 참아. 내가 그걸 왜 해? 엄마, 지금 잘 시간이야. 시끄러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디서 저런 못돼 먹은 애를 데려와서 결혼이랍시고 해서 이 수모를 겪게 만들어? 아파. 그만해. 한밤중에 체조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쫓고 왕진상은 도망가고 난리. 도저히 수습이 안 돼서 경찰을 부르고 두 사람을 데려가 달라고 했다. 며칠 후 왕진상으로부터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는 연락이 왔다. 아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당하고 나서 겁을 먹었나 보다. 왕진상 전화를 받고 엄마 아빠 나는 좋아서 셋이 같이 방방 뛴 건 말할 것도 없다. 한평 왕진상 모자는 매일 싸우면서 여전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내 생각엔 저렇게 살다간 왕진상 재혼은 꿈도 못 꿀 것 같고 치고 받고 싸우면서 오래오래 두 모자 알콩달콩 살기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